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 아직 그 투자 주체들 간의 약간의 뭐랄까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매매 흐름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나 뭐 어제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뭐 장 초반에만 약간 변동성이 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경기 이제 백신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접종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소비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기 회복과 관련된 텍트주 위주로 키 맞추기 수준의 어떤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장중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우상향 곡선을 쭉 그렸죠. 장 초반에는 약간 혼란이었어요. 혼동이었지만 뭐 이내 이제 장 초반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종목별로 약간 이제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순환매 형식의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상승 종목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이제 명분을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겠죠. 뭐 오늘 뭐 큰 특징은 이제 정부가 한 43조 원 규모의 어떤 수소와 관련된 43조 원 규모의 어떤, 어,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이제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메타버스 이래가지고 이제 뭐 3차원 가상 아바타 그걸 이용한 그런 경제 관련 경제가 뭐 이제 좀 향후 5년 내 2025년까지 한 310조 원 규모 정도로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고요. 뭐 하여간 뭐 이 경기,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유통업종 쪽에서도 좀 이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11일쯤에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이제 상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쿠팡 관련주들이 다시 또 조금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특징은 크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제 곧 속속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파이자, 또 모더나, 그다음에 이제 얀센 뭐 이런 백신들이 이제 속속 이제 들어오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접종 환자가 점점, 접종 율이 점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안정을 되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도 점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프라인 유통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제품이 이제 유럽 의약청에서 이제 좀 각 유럽 각 개별 국가별로 이거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심사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오늘 모처럼 좀 많이 올랐어요. 뭐 그리고 그 밖에 뭐 개별 종목들이 이제 뉴스를 가지고 올랐고요.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어떤 초기 단계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과정에서 어떤 게 오르고 내릴지는 뭐 이제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돼 있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일단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전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주, 그다음에 꾸준한 경영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이제 조금 횡보 상태는 보이겠지만, 왜냐하면 어, 재료가 사라진 건 아니고, 재료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토끼와 거북의
영화에서처럼 토끼가 막 달려나가다가 이제 거북이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거북이가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앉아서 쉬는 뭐 그런 장세,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장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 중에서 이제 금융 투자가 이제 매수 세력으로 등장해 가지고 이렇게 장을 쫙 끌어올렸죠. 개인하고 기관이 줄다리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세에 이제 좀 가담을 했죠. 개인하고 같이. 그래갖고 한 2,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동시호가 때 이제 외국인이 한 1,800억 대의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200억 원대로 이제 한 1,600억 원 정도를, 매도량을 줄였죠. 그래서 이제 200억 정도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장 마감에 한 200억 원대였어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지금 100억 원대로 보이시는데 여기 왜 100억 원대냐? 시간 내에서 외국인들이 한 100억 정도 더 줄였어요. 더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매도량이 실제로 이제 한 100억 원대 그쳤고요. 개인은 이제 반대로 한 100억 원대에 더 샀죠. 시간 외에서. 네. 6,500억 원, 아니, 더 팔았죠, 진짜. 6,500억 원대였는데, 시간에 100억 원 정도 더 팔아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 거를 개인이 판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기간은 그대로고요. 기간은 대신에 이제 그 동시호가 때, 장 마감 동시호가 때 한 2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기간이 한 8천억 원대 그 정도에서 동시호가 시작했는데 이제 동시호가 끝나고 나니까 6천억 원대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매수량이. 뭐 하여튼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뭐 코스닥은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나왔고 이제 외국인이 한 134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 봄바람처럼 약간 살랑살랑 훈풍이 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지금 뭐 미국 그 금리도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갖고 금리 급등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그 전인대 이제 중국이 전인대 같은 그런 이제 회의가 이제 지금 내일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뉴스를 쏟아낼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중국이 조금 약간 좀 긴축 정책을 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긴 한데,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그 여러 가지 회의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지금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의 공격에 그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액션에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과들이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해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금년에 이제 굉장한 그 고도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또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겠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이 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술 패권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그다음에 히토류, 자원, 곡물, 하여튼 모든 우리 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좀 힘겨루기 그런 차원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GDP 면에서는 향후 한 10년? 그 정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런 이제 강한 자신감 같은 거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멀지 않는 미래에, 한 수년 내에, 한 2030년까지든가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이게 뉴스를 본 거 있는데, 하여간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미국 GDP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중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 글로벌 시장이 침체됐는데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경제 회복을 했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아직 마이너스권이고 중국은 플러스로 전환했죠.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중국이 어떤 그런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에서 좀 빠르게 따라잡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무역 전쟁을 비롯하고 여러 가지 뭐 패권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어떤 실리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우리나라 그 정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요하겠죠 역할이. 뭐 하여간 그 말이 자꾸 그 3.0% 샜는데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 캐치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캐치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일단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 무상증자 한 종목들이 한 두세 개 있더라고요. 이제 화일약품이 오늘 한 주당 2주 무상증자 한다는 소식에 이제 22.43% 올라가지고 16,650원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네. 요 제대로 좀 이렇게 상승을 화일약품이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상증자 재료가 이제 사실 그렇게 오래 가는 재료들은 아니죠. 네. 뭐 테라젠 이텍스는 어제 뭐 그래핀 관련돼서 뉴스 떠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었는데 제가 옛날에 관심 종목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이제 넣었는데 이거 뭐 하루 만에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MC넥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네. 그 아이오닉 현대 아이오닉 5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한국하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사전 예약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에 이 그 아이오닉 관련 그 소부장 업체들도 덩달아서 이제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MC넥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카메라 그 스마트폰 카메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그 사업 역량을 확장해서 자동차에도 굉장히 요즘에는 전장이 한 뭐 50% 넘어서 가지고 내연 기관차도 한 50%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이제 광학용 카메라가 쓰이는 그 차 안에서 쓰이는 곳이 많죠. 또 나중에 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훨씬 더 많이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술력도 좋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 업체가 우리나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소부장 업체로서 이제 굉장히 수요가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까지 고려해 보면은, 뭐, 향후에 이 업체가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이제 매출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네, 녹십자 랩셀하고 이제 뭐, 바이오 벤처들이 조금 이제 오늘 그 순환매 성격으로 이제 매수세가 일어났고 그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올랐던 최근 며칠 동안 이제 꾸준히 올랐던 이제 종목들이 좀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도 이제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오늘 장중에는 이제 사실 장 초반에 이 종목이 한 10만 원 넘어섰었죠. 10만 한 2천 원 그 정도까지 넘어섰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10만 1,000원이네요. 10만 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미끄러졌는데, 자, 녹십자 랩셀은 뭐 제가 예전에 2조 2천억인가 그 정도 되는 기술 수출, 네, 그 이제 북미 대륙에 있는 관계 업체가 이제 기술 수출한 그 뉴스도 나왔고 그것도 이제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백신 전문 물류, 백신 전담 그 녹십자가 이제 백신을 주력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그거 쪽에서 이제 그 물류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업체로서 이제 그 요즘에 백신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 백신 관련돼 가지고 좀 부각되고 있죠. 콜드체인 이런 부분에서. 자, LG전자가 오늘 뭐 어제도 올랐죠. 어제도 이제 그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LG전자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장
미래 산업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큰 축을 이렇게 큰 톱니바퀴를 이렇게 굴리고 있어요. 지금 뭐 스마트폰 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실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장 산업을 M&A나 뭐 인수합병이나 뭐 이런 합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 꾸준하게 좀 스타트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차, 뭐 전장 사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LG가 구광모 씨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휴대폰 사업, 스마트폰 사업은 굉장히 좀 적자 구덩이에 이제 적자가 점점 늘어나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청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고. 근데 사실 그때 매각이 잘 안 되나 봐요. 뭐 어쨌거나 그런 전반적인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결국은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면서 LG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도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자, 매드 팩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 랩셀과 같은 개념이죠. 네, 뭐 며칠 동안 이제 꽤 많이 오르다가 오늘 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결국은 막판에 좀 더 밀려서, 녹십자 랩셀도 거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이 정도 밀린 거고, 매드 팩터도 이제 거의 뭐 약보합 쪽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이제 쫙 밀려가지고 요 정도까지 87,600원, 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제 뭐 모르겠어요.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요런 녹십자 랩셀이나 매드팩터 이런 종목들은 요렇게 이제 조정받을 때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들어갈 볼만 하죠. 근데 요런 거 들어갈 때는 이 반드시 그 분할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할로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지 마시고. 자, RF텍은 뭐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게 좀 이제 그 5G 종목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흐름이 좋지 못하고, 작년에 원래 이게 좀 5G가 전성기였을 텐데 그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좀 투자 글로벌 시장 그 각국 세계 각국들이 투자를 좀 연기했죠. 근데 아직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안 끝나다 보니까 역시 여전히 5G 종목들이 여전히 좀 날개를 못 펴고 있어요. 네. 자,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 오늘 뭐 이제 이 강보합권에서 이제 끝났는데, 카카오도 사실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액면 분할 뉴스도 있고요. 액면 분할이 5분의 1로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카카오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캐시카우적이고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그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이러다가 액면 분할 이제 그 전후를 좀 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약간 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행보 장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액면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 때까지 액면 분할과 관련된 물량 확보를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금 다운시켜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그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 그 상승 흐름이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SKC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기차와 그 배터리와 관련돼 갖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이 업체가 보면은 조금 주춤했어요. 차트를 보면은 좀 상승세가 좀 많이 꺾였죠. 네, 14만 3천 원까지 갔었는데 이제 쭉쭉 미끄러졌어요. 많이 미끄러졌는데, 요게 이제 그 뭐 전형적인 화학 업체, 이제 옛날에 그 뭐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그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VHS라고 하죠. 그 비디오 테이프 양대 산맥이었죠. SKC하고 세한미디어하고.
네, 상대 3명이었는데 이제 이제 비디오 시대가 가다 보니까 이제 주력 사업을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꿔서 여러 가지 뭐 미래 산업 관련된 거,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관련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사업 영역 확장해서 그런 쪽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괜찮은 종목인데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했네요. 요즘에 기술주들이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여서 많이 차익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지 뭐 이제 좀 SKC가 오늘 모처럼 좀 상승을 했네요. 보시죠. 네, 많이 쭉 빠졌잖아요. 그죠? 네, HMM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옛날부터 나왔던 뉴스죠. GS 칼텍스 정유 업체하고 6,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전에 이제 뭐 그 이전부터도 사실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꾸준히 이 업체의 물량 원유를 이제 실어 나르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뭐 10년? 네, 10년간 계약인가요? 6,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오늘 뭐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1,600원, 네, 1,600원 8.51% 상승해서 오늘 드디어 2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곡물, 원자재 이런 걸 또 끌어날리기 위해서 벌크선도 굉장히 좀 추가 확보하고 이래서 지금 벌크선 사업 쪽의 비중이 한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점점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HMM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 불과 한 10일도 전에 13,000원대였죠. 그죠? 네, 한 13,000원대였는데 뭐 이거 상승하는 거 보세요. 쫙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13,000원대였는데 거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13,000원. 네, 2월 4일날 13,000원대였는데 제가 요때 다시 이제 옛날에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뺐다가 요때 다시 또 관심 종목에 넣었어요. 요때 이제 넣었는데 요때 요게 이제 계속 상승해가지고 거의 거의 한 달 만에 2만 거의 한 7,000원 정도 2만 400원이니까 7,000원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웅 제약은 뭐 횡보하고 있고요. 근데 효성 여기 효성 그룹에 관련된 수소 관련돼 가지고 수소 공급 체인과 관련의 선상에 있는 업체들이죠. 제다 효성그룹 관계사입니다. 계열사입니다.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 뭐 이런 업체들이 오늘 이제 좀 급등했는데 오늘 정부에서 이제 수소 관련돼서 43조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났죠. 그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세균 총리가 참석한 3차 수소 관련 회의인가요? 거기서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43조 규모의 투자 로드맵,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효성은 이제, 어디죠? 저 독일에 이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인 무슨 업체인가요? 린넨인가요? 뭐 하여간 그 업체하고의 어떤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수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그다음에 이걸 액화로 만들어서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체의 수소를 액체로 만들어야지만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액화 수소 가스를 이제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수소 충전하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런 이제 사업을 발표했단 말이죠.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늘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 관련 종목 또 대표적인 게 두산 퓨얼셀이 있죠. 여기 나와 있지만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계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래서 이제 3차 수소 경제위원회네요. 그 회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업체들이 지금 오늘 급등했고, 이제 효성 3인방이 좀 급등했습니다. 근데 효성 TNC는 뭐 다른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이고, 요거도 이제 뭐 굉장히, 요거도 목표가들이 이제 뭐 증권사 목표가들이 70, 80만 원대인 종목이니까, 지금 뭐 굉장히 견고한 종목입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매드 팩토, 그다음에 뭐 녹십자 랩셀 뭐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이죠. 이제 쭉 오르다가 요것도 며칠 좀 올랐었죠. 그래도 오늘 요거는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보였는데 요거는 그래도 오늘 강보합을 보였네요. 200원 상승해서. 자, 그리고 이제 레고캠 또 오늘 재료가 떴죠. 레고캠 또 재료가 떴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항암제 글로벌 임상 본격화 도약 원년 이래가지고 레고캠 바이오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어요.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를 이제 해갖고 나와 있네요. 이런 그 뉴스에 따라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3.75% 정도.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주요 특징, 신약 개발 관련된 재료가 항체 약물 복합체, 그러니까 ADC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이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임상 결과가 이제 그 좀 기대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네, 메디톡스도 똑같죠. 메디톡스도 이제 그동안에 쭉 오르다가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꽤 오늘 올랐죠. 14만 5천 원 돼 있던 게 이제 뭐 한 10만 원, 아니 5만 원 정도 상승했네요. 근데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모처럼 좀 상승을 했고요. 쭉 보시고 이제 신풍제약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제 뭐 임상 관련된 거죠. 네. 뇌졸중 심야기 임상 이상 마무리 소식의 강세. 네, 이래갖고 이제 뭐 이거 어제도 나왔던 뉴스죠. 네. 뇌졸중 치료제 후보 물질은 SP8203의 후기 이상 임상이 올해 마무리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했는데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한 올라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한 3%? 네, 그 정도. 네, OCI도 제가 이제 좀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것도 이제 그, 마찬가지예요. 아까 SKC처럼, 원래 화학, 전통적인 화학, 그, 동양 화학이었죠. 근데 요게 이제 요거도 이제 그, 다른 그, 미래산업, 그,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이제 그, 주요 업종을 전환하면서, 다시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업체인데, 요거도 좀 그 차트를 보시면은 좀 상승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여기 뭐 바닥이 이거지만 35,000원이지만 이보다 더 옛날에 70만 원 막 이렇게 갔던 종목이죠. 그죠? 여러분 뭐 보시면 이제 월 단위로 또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70만 원까지 안 갔고 65만 7천 원까지 갔었네요. OCI는 오늘 뭐 어떤 뉴스가 있어서 올랐나요?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이제 뭐 자사주 취득 요거 이제 뉴스가 있어서 조금 소폭 1.23% 상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쭉 보시면 이제 뭐 한국전력이 좀 모처럼 좀 올랐네요. 한국전력이 쭉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죠?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뭐 1단위로 봐도 뭐 한 보시면은, 네, 1단위도 봐도 마찬가지네요. 쭉 떨어졌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대체로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이런 이제 그 전기차 이제 배터리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좀 상승 흐름이 쭉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면서 차익 실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급등했던 종목들, 뭐 기술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오늘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낙폭 하락을 멈추고 조금 상승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젠 이제 다시 또 뭐 최근 한 좀 오른 것 같으니 오늘 또 이제 강보합으로 소폭 3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3거래일 정도.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죠. 옛날만큼 그죠? 자, 제가 시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까 이제 그 시젠 그다음에 신풍기약 이런 거 상승 줄 때 타이밍 잘 맞춰서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낙폭 손실 줄이세요.
네, 이거 뭐 장기간에 이렇게 계속 오르거나 이런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예측한 거는 두 종목 다 맞았어요. 네. 제가 이제 팔려고 했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좀 이제 S-오일, 석유 관련 종목인데 좀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그 풍력 개발, 우리나라 그 신안 앞바다에서 뭐 몇십조 투자하고 풍력 개발 한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바람이 많이 이렇게, 풍력 개발로 할 만큼 바람이 많이 부르는 나라가 아닌데, 해상 풍력. 그나마 이제 동해안 이제 뭐 산해나 뭐 이런 데 설치한 그런 풍력 발전기가 좀 생산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뭐 신안 앞바다라는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반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각 지역별로 그 바다의 그 뭐 풍력 실효, 그러니까 효율성 같은 걸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또 이제 외국 글로벌 이제 뭐 특히 이제 저 북해 대륙 그쪽에 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몇십조 투자해갖고 신안에다가 뭐 해상 풍력 단지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정도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제성 있는 그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회의론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이 해상 풍력 관련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뭐 CS 윈드 같은 것도 그렇게 소림이 좀 요즘에 좀 주춤하고요. 네, 두산퓨얼셀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 관련된 그거 이제 정부의 43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수혜주.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그 지금 이럴 때 좀 지금 사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주춤 횡보 보일 때. 이게 지금 이제 그 내연 기관차 업체들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들 특히 다 하고,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뭐 그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시 생산량을 이제 빨리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의 어떤 그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좀 자동차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대차, 기아차도 한 2, 3개월 정도 반도체 몇 개 확보를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영향을 받고, 또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화재 뭐 이런 부분에 영향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랄까, 기업이 좀 더 이렇게 체질이 강화되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거꾸라진다기보다도 다시 이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제 점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대차가 좀 횡보하거나 있잖아. 약보합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보면. 네. 거의 뭐 횡보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때 이제 조금씩 사두시면은 점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가 한 몇 개월 뒤에 확보되고, 뭐 또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거 이제 굉장히 좀 인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내연차 기관도 이제 굉장히 좀 매출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요. 현대 기아차 모두. 또 기아차도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K8이라는 또 이제 준대형 세단인가요? 그것도 이제 또 출시를 했고요. 현대차도 뭐 아이오닉 5 출시를 했고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나쁘기보다 조금 좋아질 일들이 더 많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뭐 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대외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10만 원 찍고 이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F 관련된 뉴스도 아직 꺼지지 않았고, 한 기대 볼 만합니다. 근데 휴젤이 20만 원 찍고, 이제 20만 원대 찍고 내려와, 이제 20만 원 위에서 쫙 잠깐 움직이다가 지금 줄줄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메디톡스가 살아나면서 좀 주춤주춤 하는 것 같아요. CJ제당이 모처럼, 얘네도 모처럼 좀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락폭이 좀 크죠. 47만 4천 원대 있다가 쭉 내려왔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다시 이제 좀 저점을 형성하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셀트리온 3인방 요거 이제 오늘 그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그 이 셀트리온이 만든 코로나 항체 치료제, 네, 레키로나 이 제품이 이제 유럽의 그 판매 승인을 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유럽 이제 각 국가별 긴급 사용 검토에 착수했다. 이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거나 유럽 같은 데가 지금 그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세계 각국들이, 유럽 각국들이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좀 빠른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좀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샘도 이제 모처럼 다시 좀 소폭 상승해서 10만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10만원대 지금 계속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네, 보시면 이제 10만원 치고 올라갔다가 11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쫙 미끄러졌다가 다시 또 10만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여기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죠? 네. 10만원대 넘어간 다음에 계속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봐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만원 다지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만원 다지기예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런 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마트가 이제 인터넷 쇼핑, 네, 이제 쓱닷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이제 저도 이제 쓱닷컴에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저기 와요. 뭐랄까, 광고가 와요. 이제 자기네가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쓱닷컴이 이제 쿠팡, 네,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원래는 신세계가 이제 오프라인의 주력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바뀌니까 이제 쓱닷컴을 만들어서 신세계 그룹 통합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이제 굉장히 실적도 실제로 좋게 나왔죠. 좋게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향후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오프라인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꽤 많이 올랐어요. 8%, 네, 8.50% 올라가지고 18만 5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리포터 나온 것 같은데 이 목표가가 23만 원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 보면 이마트 여기 있네요. 근데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제 쓱닷컴이죠. SSG 신세계 줄여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이니셜만 따서 SSG 쓱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네. 플랫폼 지배력 강화 및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고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온라인 식품 쪽에서 이제 좀 강화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고, 지배력도 이제 넓혀 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목소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할인점 트레이더스라든가 이마트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마트 자체 브랜드,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스 이제 창고형 할인 매장 이런 거에 노브랜드, 이제 브랜드 없는 좀 싸게 파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좀 이마트24도 굉장히 좀 편의점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마트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성장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마트가 계속 이제 매년 한 1조 가량의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5천억 원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금 투입에 대한 기대, 투입이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것은 좀 아무래도 그 유동성에, 그 기업의 유동성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뭐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기대감 때문에 이마트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확보에 따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유통업종에 대한 유통업종이 순환매 장애 형태의 어떤 키 맞추기 뭐 이런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뭐 롯데, 그다음에 현대 그 백화점, 뭐 오늘 그 대체로 그런 종목들이 다 이제 좀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상승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소비주, 유통 산업에 대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마트가 오늘 이렇게 좀 거의 한 8.5%나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죠. 그 같이 맨 경기 민감주로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호석유는 다시 경영권 분쟁이 돋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꽤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기술주로 인해서 많이 상승했는데 차익 실현이 쫙 일어났죠. 최근 들어서 일어났었는데 오늘 이제 또 다시 그 주주총회 앞두고 그 박철환 상무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속 말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다시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 때문에 오늘 꽤 많이 상승했어요. 그죠? 오늘 보면 8% 넘게 8.37%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경영권 다툼 이래가지고 이건 경영권 분쟁 자체가 이제 호재니까요. 그죠?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고점이 29만 3,500, 거의 30만 원 언저리였는데 거의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20만 원, 한 10만 원 가량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SK케미칼 이제 여전히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과 관련돼서 이제 메리트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죠. 예전엔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대주주로서의 어떤 혜택을 톡톡히 누렸었는데, 네, SK 케미칼이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제 계열사죠. 거기서 이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 CMO 계약을 맺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최초로 이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대감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상승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 백신을 맞고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평택하고 일산에서 이제 그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 호흡곤란, 심장발작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일으키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향으로 SK 케미칼이 굉장히 좀 급락을 했어요. 5%.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이제 SK 잘못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아니죠. 그죠? SK는 그냥 이제 좀 위탁 생산만 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그 생산 공정 과정에서 백신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영향을 미친 거라면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라 SK 케미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만 한데,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저질환자고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접종 과정에서의 어떤 그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접종을 했는 그런 이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요거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이 SK 케미칼 입장에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수요 예측에 좀 수요 예측이 이제 내일 4일 5일날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굉장히 좀 그 수요 예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이
관심이 주목되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다시 이제 뭐 상승 1.73% 2,5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보면 이제 뭐 좀 중간중간에 주춤주춤 하긴 했지만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이클이 이제 도래할 것이라고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계속 반도체 시장이 좋을 것이다, 가격도 좋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으로 따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통적인 뭐 100% 이제 반도체만 생산하는 이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1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이제 꾹 꾸준히 상승해서 10만 원대 중반까지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주가에. 자, 박셀바이오는 이제 동물 그 면역 항암 치료제가 이제 좀 자료를 더 갖고 와라. 뭐 여기 보면 이제 강아지 항암 치료제, 반려견 항암 치료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아예 박스루킨이네요. 이름이 박스루킨. 그러면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서류를 좀 더 이렇게 잘 갖춰서 다시 가지고 와라, 이런 이제 반려된 거죠. 그런 이제 영향으로 오늘 어제하고 오늘 좀 급락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는 이제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바타,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옛날 게임에서 이제 많이 보죠. 아바타 3차원 그 아바타 그 산업, 관련된 산업, 그거와 관련된 산업이 이제 뭐 2025년도에까지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310조 원 규모로 확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기대감하고 이제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한 기대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한 5% 넘게 올랐어요. 39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뭐 액면가로 이제 카카오하고 비슷해지죠. 점점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액면가 면으로 봤을 때는 또 주가, 네, 또 5배 차이 나니까 실제로 이제 네이버가 훨씬 더 주가가 센 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메타버스가 이제 그 예전엔 게임 안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언택트 시대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좀 활용도가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매출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화학은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21,000원. LG화학이 왜 떨어졌나요? 네, 국민연금이 LG화학 지분을 줄였네요. 1% 정도 줄였다. 요 뉴스 때문에 이제 좀 오늘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전기차 그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올리긴 했는데 어제 잠깐 올리긴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제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강자다, 경제성이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좀 어제 좀 상승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오늘 또 다시, 그러니까 거의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어쨌거나 100만 원 찍고 이제 지금 87만 원까지 이제 줄줄 흘러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삼성 SDI는 하고 이노베이션은 반대로 오늘 좀 상승했네요. 뭐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5G 종목들은 이제 좀 안 좋고요, 흐름이. 그다음에 뭐 해성 DS가 이게 오히려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유일하게 있는 자동차 관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도 이제 오늘 좀 850원 상승해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뭐 중국의 게임 산업이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서 좀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뉴스의 영향으로,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에 또 이 업체 나름대로 또 이제
새로운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사막 시리즈로서 그 기대감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좀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기업이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닌데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많이 또 빠졌죠. 빠지기도. 네, 보시면 이제 뭐 차트에서 보시면은 40만 원 넘게 갔었는데 쭉 미끄러져 가지고 20만 원대 후반까지 미끄러졌어요.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거죠. 근데 이제 또 변동성이 좀 잦아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빅히트가 모처럼 좀 빠졌었죠, 최근에. 그죠? 최근에 좀 빠졌었는데, 이제 20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좀 20만 원 초반까지 밀렸었는데, 다시 또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셀리버리가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반대로 낙폭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요것도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반대로 뭐 아까 뭐 매드 팩터 뭐 녹십자 랩스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SEM, YG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오늘 여기 아까 빅히트와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요거도 이제 뭐 기대감이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저 JYP도 이제 오늘 좀 상승했고요. 넷마블 아까 뭐 말씀드린 그 게임에 관련돼 가지고 펄어비스처럼 그런 이제 뉴스로 인해서 좀 상승한 것 같고요. 뭐 항공주, 여행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뭐 다 본 것 같아요. 오늘 저 관심 종목들. 어, 이제 뭐 요게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물론 사망자가 나오긴 했지만 백신 접종하고 이제 백신 독감 백신도 이제 사실 사망자들이 몇백 명씩 꾸준히 나오죠. 특히 이제 노년층들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고도 이제 매년 꽤 많은 인원들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백신의 문제이기보다도 기저질환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일인데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으려고 또 그런 또 이제 후속 영향이 좀 미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뭐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이제 뭐 안 미칠 것 같고 SK 케미칼 측에서 봤을 때도 뭐 어쨌거나 이제 접종자가 자꾸 늘어나면은 이제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기저질환을 가진 뭐 분들은 이제 뭐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하여간 뭐 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요. 주가 지수가 이런 이제 패턴이라면 변수가 이제 크게 없으면은 내일 좀 더 크게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에까지 동시효과부터 시간에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량을 크게 줄였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되네요. 그리고 오늘 여전히 미국 선물도 굉장히 좀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하여간 뭐 내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